내가 선택한 건 결혼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지도 몰랐다. 이 지역은 웨딩마차가 점점 커지는데도 이상하게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객들이 환하게 박수치고 있었는데요. 신부 정보와는 흔들림 없이 곧게 걸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기는 날이에요 라고 낮게 말했는데요. 그 말이 공기처럼 차갑게 가슴에 들이박히더라고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는데요. 발끝이 자꾸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본능처럼 하객석 한 구석을 찾았는데 그 자리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은호였습니다. 만지작하던 손끝이 보였는데요. 그 작은 떨림이 지역 눈에 콕 박히더라고요. 입장 통로 한복판에서 지역이 아주 잠깐 멈칫했는데요. 정보아가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아 올렸어요. 지역 씨, 흔들리면 안 돼요.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결이 단단했어요. 지역은 숨을 한번 들이켰는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또렷해지더라고요. 서약하라는 목소리가 울렸고 정보아는 주저없이 내라고 했어요. 지역도 내라고 했는데요. 본인은 한 박자 늦었다는 걸 또렷하게 느꼈다고 해요. 환호가 퍼져나갔는데 지역 귀엔 멀리서 오는 파도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때 지은호는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고요. 울지 않으려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그 장면이 지역 가슴 한복판을 깊게 눌러버렸다더라고요. 피로연해서 지은호는 억지로라도 표정을 다잡고 딱 한 문장을 꺼냈어요. 축하해요, 선배.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바로 옆에서 박성재가 잔을 살짝 치우더니 낮게 말하더라고요. 은호야, 오늘은 내 마음부터 챙기자. 지은호가 저 괜찮아요라고 했는데요. 성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너 그 말할 때마다 하나도 안 괜찮았거든. 오늘은 진짜 그만하자. 두 사람 사이엔 오래 쌓인 공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꾸준히 옆을 지킨 사람이 알고 있는 리듬이더라고요. 그건 성재였어요. 그래서였는지 지은호가 그 말에 눈치 보듯 웃다가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선배. 오늘은 그만할게요.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지역의 일상은 겉으론 정상처럼 보였는데요. 속은 조금씩 틀어지더라고요. 새 회사 첫날 명함을 받아들었는데 대리라고 적혀 있었고요. 스스로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다시 대리구나라고 말하긴 했는데 어깨가 묵직했어요. 그래도 버텨보자고 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낙하산 후배가 본부장으로 내려왔을 때 사직서를 냈었고 아버지 이상철의 재취업 취소로 집안이 흔들렸을 때 독립을 접었던 일도 있었으니까요. 이번 선택은 계산상 나쁘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요. 설득이 설득처럼 들리지 않는 밤이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면 정보와는 늘 계획표를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있었어요. 대화도 선이 분명했어요. 지역 씨, 우린 서로의 브랜드예요. 각자 일에는 간섭하지 말고 밖에서는 완벽하게 움직였으면 합니다. 말 자체는 합리적이었는데요. 듣다 보면 부부라기보다 발표 파트너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지역도 알겠어요라고 답하긴 했는데 그 말 뒤에 남는 허공이 컸어요. 이상철은 아들을 보자마자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꺼냈어요. 지역아, 아버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근데 내 얼굴이 그게 아니구나. 지역은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요. 본인 귀에도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김다정은 결혼 초엔 다 그래라면서도 아들의 얼굴을 오래 봤어요. 한편 지은호는 달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절당했는데요. 세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러다 마음을 단단히 묶는 일부터 하자고 노트를 펼쳐 자잘한 해야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성이는 지은호를 찾아갔어요. 형식 없이 담백하게 시작했어요. 고성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봤는데요. 우리 브랜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우린 결과로 대화하는 편이에요. 일정은 서로 호흡 맞추면서 잡아도 됩니다. 대신 진행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화가 지은호 마음을 이상하게 풀어줬다더라고요. 이전엔 계약이 늘 벽처럼 느껴졌는데요. 이날은 서로 숨쉬는 리듬을 맞춰보자는 초대처럼 들렸거든요. 지은호는 잠깐 숨을 고르고 해보겠습니다. 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볼게요 라고 했어요. 말끝이 덜 떨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은호는 책상을 한결 정리하고 화면을 켜기 전에 먼저 빈 종이를 봤어요. 말수도 조금 줄었는데요. 줄어든 말 사이로 집중이 잘하더라고요. 성재는 퇴근길에 종종 들렀어요. 밥은 먹고 하냐? 먹었는데요. 오늘은 수프요. 그래, 따뜻한 거 좋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성재 말투가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는데요. 정작 마음은 편해지더라고요. 반면 지혁은 회사에서 대리님이라는 호칭에 매번 마음이 살짝 흔들렸어요. 예전 회사에서 낙하산 후배가 본부장으로 내려오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고요. 나는 타이밍을 놓친 사람인가요? 같은 문장이 슬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신호처럼 결혼식장 한 구석의 은호가 함께 번쩍 떠오르곤 했어요.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선택했으면 책임지자. 흔들리지 말자.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독임이 밤까지는 잘 안 가더라고요. 지혁 씨, 다음 주 아버지 댁 저녁이 있어요. 당신은 새 회사 계획만 간단히 말하고 집안 얘기는 제가 할게요. 빈틈없이 가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 감정의 속도를 강요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저는 그 약속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도 속도를 솔직히 말해주세요. 다만 밖에서는 팀으로 움직입시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요. 듣고 있자니 우리는 고맙다와 미안하다만 주고받는 사이로 남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지혁이 그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려다 또 멈췄어요. 늘 한 박자 늦게 입이 열리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흐르자 지은호의 작업에도 결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이디어를 욕심내서 이것저것 붙였는데요. 어느 순간 스스로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성재는 은호에게 더 솔직해졌습니다. 내가 견디는 걸 오래 봤거든. 그래서 내가 웃는 날을 좀 더 보고 싶었어. 선배, 부담 주려는 말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자리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았으면 해서. 은호는 바로 대답을 못했고요.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말 고맙네요라고 아주 작게 말했는데 그 작은 목소리가 오히려 길게 남더라고요. 지역 쪽에선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팀 내 보고서가 꼬여서 낭패를 볼 뻔했는데요. 지역이 예전에 쌓아둔 자료를 재정리해서 수습했답니다. 잘했어요. 대리님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칭찬이 자신에게 부끄럽게도 꽤 기뻤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 그 얘기를 꺼내려다가 문득 멈췄는데요. 이런 작은 기쁨조차 편하게 나눌 수가 없네라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정보화는 그날도 바빴습니다. 주말 일정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공유드릴게요. 응, 알겠어요. 대화는 끊기지 않았지만 깊어지지도 않았어요. 결혼식장에 입장까지 했는데요. 그날 한 구석에 지은호가 지역 마음에서 계속 걸렸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감정이 죄책감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상실감인지 지역은 분간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답니다. 이 결혼은 겉으로는 움직이는데요. 속에서 나를 설득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더라고요. 정보와는 합의된 약속을 흔들림 없이 밀고 있었고 이상철은 멀찍이서 아들의 표정을 읽으려 애쓰고 있었고요. 김다정은 괜찮다는 말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어요. 지은호는 출시 전 마지막 수정에 들어갔어요. 덜어낸 자리에 자기 호흡이 보였고요. 샘플 테스트 반응도 꽤 좋았어요. 성재는 그 곁에서 완성했으면 됐다. 이제 다음 발을 놓자라고 말했는데요. 그 평평한 톤이 묘하게 따뜻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무리해서 밤을 새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이야기는 아직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았어요. 지혁이 스스로를 설득해 관계의 언어를 배워갈 수도 있고요. 인정하기 싫었던 마음을 마주하고 다른 선택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다만 한 가지는 이미 명확했는데요. 그날 결혼식장 한 구석에 지은호가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겠다는 신호였다는 사실이에요. 지혁도 그걸 부정하진 못했답니다. 나는 오늘도 설득 중인데요. 설득이 끝나면 과연 마음도 끝나게 될까요? 그 질문이 네 사람의 하루를 조금씩 흔들고 있었고요. 내일의 선택을 아주 조용하게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